자, 효과를 봅니다. 당연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두 번째,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동의했다 할지라도 증거로 못 씁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밑에 예외도 있다는 거죠. 그 예외되는 판례도 봐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탄핵 증거로도 못 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판례 갑니다. 자, 판례 대부분 앞서 봤던 것들일 겁니다. 우리 218조 영장주의 예외할 때 봤죠? 읽어볼게요. 자,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이미 제출할 물건입니다. 그때는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 누구로부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라 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장 없이 압수하게 되면 218조 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설령 동의했다 할지라도 증거로 못 씁니다. 자, 217조 2항 3항에 위반해서 다 앞에서 봤을 겁니다.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또는 즉시 반환하지도 아니한 압수물, 그렇죠? 즉시도 반환하지 않았어요. 역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쓰죠. 설령 동의했다 할지라도 못 씁니다. 다음, 자, 혈액을 채취할 텐데요. 혈액을 채취하려면 영장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갖고 와야 되는데 옆에 보면 발부받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했을 때 또 나중에라도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후에라도. 자, 그랬다면 동의했든 안 했든 불문하고 증거로 못 씁니다. 동의 여부 불문하고 못 쓴다. 자, 4번은 전 시간에 봤죠.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했고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알리지 않고 통화했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법 감청에 해당되어서 증거로 못 쓰는데 마지막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1, 2, 3, 4는 전부 다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로 못 쓴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밑에 판례 1번 봤죠? 자, 이미 증언을 마쳤습니다. 검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인데 이거 법 위반이죠. 증거로 못 씁니다. 증거로 못 쓰는데요. 못 쓰는데 마지막에 동의했다면 증거로 씁니다.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은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받으세요. 기출 여러 번 됐어요. 다음, 증거 보존 절차 증인신문할 때 밑에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시 법 위반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밑에 보면 이 변호인과 피고인이 나중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쳤을 때는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기회라는 말 씁니다. 기회는 뭐다? 기회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회를 나중에 제공했다면 그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그래서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밑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밑에 기회를 안 주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기회만 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다음 날, 즉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밑에 공판조서에 의하여서 고지가 되었고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지? 동의했다는 말이죠. 동의했단 말이. 그쵸? 그랬을 때는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란 말 나오면 기회만 주면 되니까요. 그때는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동했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안 되는 것들. 그러나 동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것들. 각각 구별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독수의 과실 이론인데요. 한자입니다. 한자. 독수. 나무 숫자거든요. 독이 들어있는 나무. 그쵸? 거기에서 이 나무에 열매가 달리잖아요. 과실입니다. 과실. 그러면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과실은 독이 있을까 없을까? 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 아니면 독이 없다. 없거나 약하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독이 있다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근데 독이 없거나 전혀 없거나 독이 아주 약하다.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다. 고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판례가 나옵니다. 뒤에서. 보죠. 위법하게 수집한 1차적 증거는 이게 독나무입니다. 여기에서 과실이 달리죠? 그게 2차적 증거인데 이 과실이 달렸을 때에 그 2차적 과실까지도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인정 여부 판례 보면 판례. 자, 밑에 판례 가볼까요?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죄 증거로 못 씁니다. 원칙입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즉 독나무에서 열린 그 독과실은 원칙적으로도 역시 증거로 못 씁니다. 그쵸? 이거 이제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 독가수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외를 볼게요. 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미국 판례에서도 예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제가 이 예외를 왜 이 교재에 옮겨놨을까? 최근에 기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험에서 기출됐습니다. 이론을. 그래서 이 이론을 한 번쯤 읽어는 보세요. 아시겠어요? 대부분 보통 대부분 판례가 시험 나오지만요. 심심하니까 또 이런 이론도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있는지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 이론이 있고요.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이론이 있고요. 예외는 그렇죠? 다시 한번 오염순화, 오염이 순화됐다는 이론, 불가피한 발견 이론, 독립된 증거원의 이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선의 이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뭐 최근에 시험 한 번 어느 직렬에서 나왔는데 뭐 또다시 나올까는 모르겠지만요. 기출되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판례 봅니다. 판례. 판례를 보면 여기 1차와 2차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희석되면 또는 단절되면 증거능력이 즉 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즉 1차에서 2차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갈 때 인과관계가 희석되지 않았다면 단절되지 않았다면 이 2차도 증거능력으로 못 쓰는데 희석되었거나 단절되었다면 예외적으로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례도 보면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 나오죠. 인과관계가 희석되었느냐 단절되었느냐 여부를 가지고 2차 증거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종합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밑에도 보면 똑같아요. 차단되었느냐 소멸되었느냐의 여부, 마지막에 단절되었느냐의 여부를 갖고 따지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판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도 보시면 여기 희석 단절 여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판례는 어떨 때 희석되었다, 단절되었다를 보는지 첫 번째 판례입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방금 위에서 봤듯이 적법 절차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으로 못 쓰는데 이것이 단순히 실수였다는 거예요. 실수.
실수했다는 거죠. 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잘못이 시정되었다. 그쵸? 나중에 고지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서는 1차와 2차 사이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그쵸?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자발적으로 자백했다는 거야. 그랬다면 희석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판례 보면 몇 시간 나오지? 며칠 나오지? 40일 나옵니다. 40일. 40일이 지났다든지 3개월이 지났다든지 했을 때에는 자발적으로 자백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도 보면 독립한 제3자의 행위라든지 자료가 나왔다든지 또는 형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환을 받고 임의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과관계가 단절됐고 희석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죠. 자, 밑에 똑같아요. 자, 밑에도 실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말은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든지 그리고 임의 제출을 했다든지 독립한 제3자 진술이 있다든지 라고 했을 때 거의 같죠? 위에 있는 판례랑 꺽쇠 2번과 거의 같은 취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다음 가보죠. 여기 보면 위법한 압수 이게 1차적 증거잖아요. 직후입니다. 직후라 했기 때문에 1차적 그 위법 절차가 있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곧장 바로 작성받은 압수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전히 뭐다? 독가수 이론에 따라서 여전히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이 판례랑 비교되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여기는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가보면 여기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1차적 증거잖아요. 당연히 위법이지만 이 자백은 당연히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수증에 따라서 증거로 못 쓰지만 40일이 지났잖아요. 40일이. 한참 지났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또 40일 지난 후에도 충분한 조력도 받았고 또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도 가보면 여기 3개월 나올 거예요. 3개월. 3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임의로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자백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나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면 이건 직후잖아. 직후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로 못 쓴다. 여전히 증거로 못 쓴다. 이런 말입니다. 꺽쇠 2번 가보죠. 여기도 보면 집안을 수색해서 칼과 합의서를 압수를 했는데 적법한 시간 내에 지금 영장을 발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수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겠죠. 이를 기초로 하여 한 2차 증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독가수 이론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2차적 증거가 바로 뭐예요?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 행위인 겁니다. 다음 자, 첫 번째 줄에 적법 절차를 무시했죠. 위수증에 따라서 증거로 못 씁니다. 그리고 이 위법한 상태 하에서 행해진 음주 측정 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1차 행해진 다음에 곧장 이루어졌죠. 역시 이것도 한참 시간이 경과한 부분이 아니고 또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증거로 못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법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 하에서 그치? 행해진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부분은 증거로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위수정 원칙에 따라서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죠.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로 행해진 연행은 위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로 못 쓰지만 역시 이 위협한 체포 상태에서 행해진 이 체류 요구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독가스 이론에 따라서 증거로 못 씁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탐색 과정에서 실질적 피의 압수자인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수중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고요. 자, 그 다음 판례가 출제가 잘 됩니다.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면 당연히 증거로 못 씁니다. 그렇지만 끊을게요. 자, 그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요. 후에 이것을 다시 임의 제출받습니다. 자, 그랬다면 자, 밑에 최초 위반과 최종 증거 주입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은 뭐다? 이때는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됐어요? 자, 밑에 조그만 글씨 나오죠? 그 제출에 의무성이 있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 지문은 법학경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임의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돼 있죠. 없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배치시켜 놨습니다. 다음 보자. 자,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사실관계 여기까지 읽어보시고요. 범죄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압수가 되었잖아요. 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된 것은 이 부분은 위수증이 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쵸? 그건 1차적 증거죠? 그러나 이 지문 채취는 먼저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적 증거로부터 나온 2차적 증거가 아니죠. 이건 2차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독가수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2차적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 다음도 보면 이렇게 했고, 여기도 보면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1차적 증거죠. 위수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로 못 씁니다. 증거로 못 쓰지만 그 후에 이루어진 임의성, 신빙성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않았고 또 충분히 상의를 했고 전부에 대해서 자백했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장 없이 강제로 행해진 부분은 1차 전유는 증거로 못 쓰죠. 그렇지만 그 후에 2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성서 부분 같은 경우는 영장이죠. 영장. 여기는 영장에 의해서 행해졌기 때문에 1차는 영장 없이 행해졌지만 2차는 영장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3개월 했고요. 됐습니다.